지방 공공의료원들의 인력난 문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료 붕괴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져왔지만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방의료원들의 인력난부터 일반인들은 모르는 숨겨진 문제까지 비욘디에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게 안 가는 게 연봉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지방에서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모두가 지금 대도시나 수도권에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환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대도시나 서울로 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물며 이제 새로 시작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결국 응급실에 이런저런 모든 세팅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곳이면 분명히 더 스트레스가 더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고생스러운 자리겠죠? 이제는 뭐 응급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필수과를 그냥 이제 수련 잘 안 받잖아요. 네, 레지던트를 잘 안 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인기과를 가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사람들이 꺼리는 걸 떠나서 인원 자체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필수과에. 그렇죠. 네, 필수과 전문의를 따더라도 필수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으로 가니까요. 인천광역시 의료원장으로 있는 조승연입니다. 저는 외과 의사고요. 의사된 지는 한 35년쯤 됐습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와서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고 지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양이나 산청의료원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들, 이런 공공병원들의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문제가 부족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필수의료 분야 전체적으로 열악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료원 자체는 공공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가 필요한 이제 분야나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특히 수요가 많지 않아서 민간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진출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미충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단양이나 산청의료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는 인구도 적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기관을 운영하기에는 수익이 턱없이 부족할 거니까 민간 의료기관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결국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활용해서 의료기관을 지어놓고 또 그것을 돌아가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인으로 돼 있어서 즉 수익이 어느 정도 오르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정난이 아주 만성적으로 문제가 돼서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조차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족한 인력 문제는 의사가 없으니 환자는 더 볼 수가 없고 진료 기능은 더 떨어지고 이런 일종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대부분 공공병원들이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거나 국립으로 직영을 하는 구조였는데 지금 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요건은 민간의료기관과 똑같습니다. 단지 설립 주체가 정부고 거기서 일정 부분의 시설 장비에 대한 보장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버는 수입 가지고 월급을 주고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은 거죠. 병원 경영을 맡고 있는 원장들도 이 병원을 어떻게 하면 환자를 많이 유치하고 수입을 많이 올릴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민간 병원과 같은 형태의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쟁 구조가 촉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료원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못할 뿐더러 또 궁극적으로 공공병원이 해야 될 일을 그거는 또 그거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는 점점 커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악순환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공공의료기관이 앞으로도 제 역할을 하기는 무척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일단은 무엇보다도 그 공공병원이 해야 되는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은 거의 무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군대나 똑같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었거든요. 전쟁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열심히 하고 대부분의 진료를 특히 초창기에 민간병원이 안 들어올 시절에 대부분 했던 건 공공병원들인데 공공병원들은 원래 그런 걸 하라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를 다 내보내고 코로나 환자를 보는데 집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면 전쟁 때 군대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무리 환자가 적고 지역적으로 인구가 적은 데거나 또는 도시에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의 진료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안정되게 유지를 하지 않으면 이런 국가적 재난이나 또는 사회적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분명한 일이 되겠죠.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재정적 안정성입니다.
급여를 못 주고 외상대금을 제대로 못 갚는 의료원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공병원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발전하느냐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정말 돈벌이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있어서의 아주 가장 큰 지표가 된다고 믿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의료인 여러분들 그리고 정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필수 의료과 전문의들도 환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그런 필수 의료과 전문의들의 수조차 줄어가고 있어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인으로서의 수익성도 추구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힘든 현실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방의료원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공의료에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